벌써 시부가 돌아가신 지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시부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했던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는 상태라 글을 쓰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괴롭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셨던 시부가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옆구리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고통을 참아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셨는지 혼자서 병원을 가셨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집은 초상남 분위기였고 오열하는 시모 옆에 시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셨어요. 시댁에 오기 전에 전화통화로 듣게 된 시부의 병명은 췌장암 말기였고 이미 손을 쓰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른 장기에도 벌써 암이 전체적으로 퍼진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의사는 주변 정리를 권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죠. 저는 그때 췌장암을 처음 들어봤었는데 알고 보니 암 중에서도 치료하기가 제일 어렵고 이미 병명을 알았을 때는 진행 상태가 많이 늦어버려 완치가 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워낙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시부가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운동을 격하게 해서 살이 빠진 것 같다며 불편함을 느끼셨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편함을 얘기하셨지만 가족들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시부가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해서 그런 부작용이 온 거라고 말하니까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저희 부부와 형님네에는 시부에게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면야 당연히 희망적인 말이라도 할 텐데 이미 병원에서 완치 불가 판정을 내려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이 되려 시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것 같아 가족들 모두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터라 저희 부부도 그날 이후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었어요. 췌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워낙 좋아해서 꼭 밥 먹을 때마다 반주를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먹지는 않고 한두 잔만 먹긴 했지만 버릇처럼 생활에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는 가족들에게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검진은 시간 될 때마다 필수로 받아야 된다면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간 게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시부를 설득했지만 이미 시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연명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 살아보겠다고 병원에서 발버둥 치다 떠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렇게 시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바쁘게 보내셨고 후회 없는 삶을 보낸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오면서 항상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잘해주셔서 시댁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크게 터치하지 않았었고 평범하게 지내왔었던 삶이었는데 시부의 장례식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장례가 시작되던 날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정신없던 와중에 일손이 모자라 저도 양팔 걷고 조문객들 식사를 챙기고 있던 도중 그런 저를 지켜보던 시모가 저에게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따로 얘기를 좀 하자시길래 휴게실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조문객들 몰려와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으면 네가 일단 자리를 안내해서 빈자리를 채워야지. 너까지 멍하니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 조문 오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는데 저렇게 세워두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내가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야 되겠니? 어머님이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선택한 일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같이 온 일행분들을 따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좀 저렴해도 조문객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홀이 넓은 데로 선택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초와 장례식으로 치르겠다면서요. 대부분 식사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조문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식사를 하실 생각이시던데 비용만 비싸지 홀이 너무 작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족들 말 들었으면 조문객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 떠난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장례라도 제대로 좀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한 번뿐인 장례식 초화로 해주려던 것 뿐이었어. 음식 퀄리티 자체가 다른데 조문객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라서 장례 음식은 안 먹고 갈 줄 알았다고. 어머님은 저보다 장례식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식사 대접하는 건 기본인 거라고요. 몰리게 될 거 뻔히 아셨으면서 돈만 비싸지 홀은 너무 작아서 걱정했었는데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 장례식에 일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몇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도 돈인데 네가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걸 뭐하러 사람을 더 써? 주방 보는 사람 2명에 홀 담당 2명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라 조문객들이 많이 오는 거지. 내일이면 한가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놀 게 뻔한데 뭐하러 돈을 쓰니? 지금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후달려 죽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신경이 좀 쓰였는데 어머님 옆에 있던 남자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말을 해줘야 되니? 쓸데없는데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주어진 일이나 잘해라. 바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시모는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시부가 떠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그냥 딴 사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적응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시모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신 걸 보면 시모와 의문의 남자가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다시 장례식장으로 나오니 상당히 많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례식이 있기 전에 하필 식중독에 걸려 탈수까지 오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 다음날 오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던 터라 시모는 모든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누가 봐도 저는 장례식 상조 도우미였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사이 저희 엄마가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부산에 살고 계셔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부터 주고받는 게 아닌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엄마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뺏은 뒤 뭐 하시는 거냐고 불편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자 제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다시 빼서 들더니 저희 엄마한테 던지듯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적어도 사돈지간이면 장례식장에 올 때 옷차림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죠. 그렇게 옷이 없어요? 추레하게 그게 뭡니까?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네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버님 장례식에 패션쇼 하러 오셨어요? 남들 시선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입고 계신 옷차림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어머님이 하고 계신 스타일은 남들한테 축하받으려고 치장한 것 같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저희 엄마한테 앞치마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저희 엄마 보고 상주도우미 역할을 해달라는 건 아니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사돈지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돈이 뛰어오셨니? KTX 타고 편하게 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나라고. 그리고 사돈은 부산에서 식당 일도 했기 때문에 서빙 일도 잘하니까 도움 좀 받자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니? 저는 그날 시모의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많이 상해서 욱하려 했는데 엄마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엄마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시모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엄마도 아빠를 잃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엄마의 입장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모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분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겠다면서 조문객들을 챙기셨는데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일처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일손을 도와준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엄마 덕분에 정신없던 장례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가해졌을 때부터 술을 마시던 시모가 꽤 많은 양을 마셨는지 갑자기 소주잔을 저희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당황했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달려가 그만 들어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모를 휴게실로 들여보내려 했는데 두 형제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앞치마를 풀려고? 할 일이 산더미니까 쉴 생각 하지 말고 상이나 치워.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라고. 어머니,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여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장모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먼 길을 오셨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도와줬잖아요. 말만 초와 장례지 일반 장례랑 다를 게 뭐예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상황만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 전부 다 내 탓이다. 나도 너희 아빠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에 장례라도 신경 써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것 뿐이야. 옵션만 초호하지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엄마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장모님이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사람도 옆에 있는데 어떻게 옆에 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